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요일 실라버의 지적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품 물신이라는 주제입니다. 증상의 발견을 마르크스에게 돌린 락강은 이러한 발견이 마르크스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인식하는 방식 속에 있다고 밝힌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논리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의 이론적 배경인 막스의 상품물신 개념을 해명해야 한다. 상품물신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은 그것을 인간의 눈에는 사물들 간의 관계라는 환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인간들 사이의 특정한 사회적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다. 상품물신에 대한 첫 번째 접근 방식은 사실 그 상품물신이라는 게 사물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환상, 사물들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오인,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이 상품물신이라는 것은 인간들 사이의 특정한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게 첫 번째 접근 방식이에요. 다양한 상품 생산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네트워크의 실제적인 표지는 어떤 상품의 가치는 돈이라는 다른 상품 사물, 다른 사물 상품의 속성인 의사자연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모든 상품 생산자들이 만들어낸 상품이라는 것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되죠. 그래서 마치 이 돈이라는 것이 모든 그 상품들의 사회적 관계, 상품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하나의 그 물신으로 작동하는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물들 간의 환상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돈이라는 가치로 사물들 간의 관계가 전환되어서 나타난다 이거죠. 사물들 간의 관계가 돈이라는 가치로 전환되어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결국 사물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말하자면 규제하는 상품물신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접근입니다. 그러나 상품물신의 본질적 특징은 흔히 말하듯이 인간을 사물로 대체하는 데 있지 않다. 상품물신에 대한 그 지적이 얘기하는 그 상품물신의 본질적 특징, 이거는 인간을 사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구조화된 네트워크의 요소들 중에 하나가 전체와 이루고 있는 관계에 대한 어떤 오인에 있다. 마치 그 속성이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것 자체에 속해 있다는 듯이 말이다. 상품물신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오인에서 나타난다. 상품물신의 그 본질적 특징은 인간을 사물로 단순하게 대체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구조화된 네트워크의 요소들 중 하나가 전체를 유지하면서 혹은 전체를 붕괴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때 그때 그 요소가 바로 상품물신처럼 작동한다. 그런 뜻이죠. 마치 그 속성이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그것에 속해 있다는 뜻이 말이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그거 하나의 요소가 그 네트워크 전체, 구조화된 네트워크 전체를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는 또는 붕괴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상품 물신으로 작동한다. 그러한 오인은 바로 그 단 하나의 요소가, 단 하나의 돌멩이 하나가 태산을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작은 요소 하나가 전체 네트워크의 그 구조를 갖다가 전복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오인이죠. 그 하나의 요소에 대한 오인은 인간들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사물들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막스는 이를 가치 표현의 단순 형태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언급한다. 상품 A의 가치는 오직 다른 상품 B에 의존함으로써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죠? 상품들 간의 그 가치를 매기는 것은 바로 한 상품이 다른 상품을 참조함으로써 다른 상품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죠. A사에 그 냉장고가 나왔는데 이 냉장고의 가격을 자기들 멋대로 1,000,000원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B사의 냉장고가 얼마인가, C사의 냉장고가 얼마인가, 그걸 참조하면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러면은 TV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그런 것들의 가치를 참조하면서 최초로 나온 냉장고의 가격이 결정되겠죠. 이렇게 상품 A의 가치는 상품 B라는 가치에 의존함으로써 표현될 수 있어요. 즉 상품 B는 상품 A의 등가물이 된다. 락강은 이러한 반영관계에 대해서 에고는 대타자 타인에 의해 반영됨으로써만, 즉 타인이 그것의 통일성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한에서만 그 자신의 통일성에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감, 자기 이미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아이가 엄마의 표정이나 눈동자를 통해서 자기의 이미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얘기예요. 다른 상품의 자기 자신의 가치가 다른 상품의 가치에 반영되면서 비춰지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겉모습은 정확히 그 반대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 물신주의의 고유한 전도 효과가 있다. A는 마치 B에게는 A의 등가물이 되는 것이 A의 반영적 규정이 아니라는 듯이 B와의 관계를 맺는다. 즉 A 자신이 B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B가 A와의 관계 속에서 A의 등가물로서의 가치를 가진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인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원래 그것의 가치가 A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어떤 본질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겉모습은 보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치 B가 본질적으로, 생리적으로 원래부터 이미 B의 등가물이 된 것처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반영하기 전부터 원래부터 B가 A의 등가물인 것처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즉 등가물 되기의 속성은 B가 A와 맺는 관계와 상관없이 B의 고유하게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왕은 신하들과의 관계 속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신하라는 신분은 왕의 신분과의 관계에 반영적으로 신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왕이 신하들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왕이 백성들과의 관계와 상관없이, 백성들, 신하들의 반영과 상관없이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왕이 본질적으로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왕은 뭡니까?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B의 가치는 A의 반영 없이 원래부터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다. 원래부터 자기가 다른 상품과의 반영 없이, 비교 없이 원래부터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신주의예요, 물신주의. 저 물건은 저건 굉장히 고급 물건이야. 저건 비싼 거야. 저거는 10억의 가치가 있는 거야. 원래부터 저건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것이 물신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형태의 물신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 두 수준 간의 정확한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즉 이 관계는 결코 단순한 상동관계가 아니다. 상품물신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자본주의 속에서 인간들 간의 관계는 물신화되어 있지 않다. 각자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있을 뿐이다. 그들은 각자 법 앞에 평등한 자유로운 계약관계의 주체들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자유로운 평등한 계약 관계예요. 옛날에 이 봉건제 사회 속에서 있던 주인과 노예의 그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죠. 지배와 노예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평등한 관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 관계에서의 물신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물신주의 두 가지 형태는 양립 불가능하다. 인간에게도 물신화가 있고 상품 관계에서도 물신화가 일어나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즉 상품 물신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는 인간관계가 전적으로 탈물신화되어 있다. 네, 평등하다 이거죠. 인간관계가 법적으로 자유롭다 이거죠. 반면 인간관계 속에 물신주의가 있는 사회인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상품 물신이 미처 발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산자가 자연적인 생산을 해서 그 생산물에 대한 가치를 생산자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론 이 주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지만 노예가 만든 것이죠. 노예가 만들어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건데 그 내다 팔 때 그 가치는 주인이 책정하는 가치에 명령을 받아서 파는 것이죠. 인간관계 속의 물신주의는 마르크스가 지적한 대로 지배와 예속의 관계예요. 이게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이러한 인간관계의 물신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이 주인은 원래부터 주인이에요. 노예는 영원히 노예예요. 예, 마치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 물신주의의 자리는 상호 주체적 관계에서 사물들 간의 관계로 이행되었다. 물신주의의 자리는 그 상호 주체적 관계, 인간 관계에서 사물 관계로 이행된 거예요. 언제? 자본주의로 이동하면서. 이제 중요한 생산 관계는 지배와 예속이라는 상호 개인적, 인간적 관계 형태 속에서 더 이상 직접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막스의 표현에 의하면 사물들 간의 노동 생산물 간의 사회적 관계로 둔갑한다. 예. 노동 생산물 간의 사회적 관계로 둔갑하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에서의 그 전환이죠. 이 물신주의의 전환. 이게 이제 물신주의의 전환이에요. 이게 이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이 물신주의가 물신화가 전환되는 거예요. 예. 부르주아 사회가 건설되면서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건설되면서 지배와 예속 관계는 인간관계에서의 지배와 예속관계는 억압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분명히 개인 상호 간의 관계가 모든 물신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주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억압된 진리, 다시 말해 지배와 예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리는 자유나 평등 같은 이데올로기적 현상을 전복시키는 증상 속에서 나타난다. 그 증상이 뭐죠? 사회적 관계들에 대한 진리가 출현하는 지점인 이러한 증상은 정확히 사물들 간의 사회적 관계다. 이제는 인간들 간의 지배 예속이라는 이 물신주의, 물신화가 일어나고 있던 봉건 사회에서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오면서 자유나 평등 같은 이데올로기적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 현상을 전복시키는 증상에서 이 물신주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증상이냐? 바로 사물들 간의 사회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물들 간의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요 사물들 간의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사물 자체만의 사회적 관계라고는 볼 수 없어요. 이 사물들 간의 사회적 관계 안에 이 관계 안에 인간들의 이 지배 예속 관계는 은근하게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 간의 지배 예속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상이 뭐냐? 그게 바로 사물들 간의 사회적 관계라는 거예요. 상품들 간의 사회적 관계. 상품들 간의 사회적 관계.
개인들 간의 사회적 관계는 어쨌든 그들 자신의 사회적 관계로 출현하는 대신 사물들 간의 사회적 관계라는 모습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히스테리 증상에 대한, 즉 자본주의에 고유한 전환 히스테리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만나게 된다. 인간관계에서의 그 물신주의,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상품관계에서의 물신주의로 탈바꿈하면서 이 상품관계 속에서의 물신주의가 말하자면 인간관계에서의 지배와 예속이라는 물신주의를 드러내는 증상으로 작동한다 이거죠. 상품 물신. 상품 물신은 이거는 증상이에요. 자본주의의 증상으로서의 이 상품 물신이에요. 오늘 상품 물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물신이라는 것은 지배 예속 관계의 구조였던 그 봉건 사회에서는 인간관계 속에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인간관계는 법적으로 평등해요. 법적으로는 평등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평등한 것이죠. 그러나 그 지배 예속의 관계가 어디 속에서 나타납니까? 상품 관계, 상품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은근히 숨어서 물신주의 형태를 띠고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상인데, 이 증상이 바로 뭐에 대한 증상이냐? 인간관계도 사실은 법적으로 평등관계로 자유로운 관계로 보이지만 사실은 지배 예속의 관계가 계속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증상으로서 상품들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은근히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